공기업이 폭망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36개 공기업을 매일경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실제 공기업은요 폭망 수준이에요. 왜냐고요?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이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50만 원. 이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150만 원이면 공기업 부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자 주고 뭐 이러면요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이 150만 원이면요 공기업 36개 중에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공기업도 수두룩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공기업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요 엄청났습니다. 2017년 보세요. 9,900만 원입니다. 1인당 영업이익이. 1인당 영업이익이 9,900만 원 나니까 공기업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18년이 되니까 5,70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2019년이 되니까 4,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700만 원. 그리고 급기야 2021년에는 1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노조하고 부딪히니까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임금을 계속 올려주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연봉도 올라가거든. 자기 연봉도 올라가죠. 직원들 연봉도 올라가죠.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사장 입장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노조가 한 번씩 이렇게 출근 저지하고 그러면서 임금 올려주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가면 거기서 엄청나게 또 연봉들이 올라갑니다. 공기업도 연봉 올라가고 여기에 사장도 연봉 올라가고 어디 그뿐입니까? 청와대에서 직원들 뽑아라. 공기업 직원 임직원들 많이 뽑아라 하니까 그야말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시키고 한 해에 채용 인원을 오버할 정도로 쫙쫙 뽑았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한 해에 채용 인원 엄청나게 뽑았는데 그 채용 인원이 혹시 뽑으면서 이 또 사회 지도층들이 불합리가 없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요 9,900만 원이 150만 원 된 겁니다. 9,900만 원이. 이게 경영이라고는 진짜 기억자도 모른다니까요. 사회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함께 나눠서 다 퍼먹자. 이게 사회주의예요. 저는 이런 사회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까 봐 진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공기업의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민간기업의 평균 보수가 보면요. 2020년입니다. 대기업이 6,348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3,108만 원이고 공기업은요. 36곳을 평균을 해보면 8,153만 원이에요.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요. 이게 공기업이라니 말이 돼요. 공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공기업의 임무예요. 정규만 하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직원들이 월급도 짜겠죠. 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줘서 국민들이 공기업에 감사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양새가 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8,153만 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비해 보면 거의 2.5배입니다. 2.5배. 이런데도 여러분 이걸 개혁 안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공기업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또 저는 민영화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기업 36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합치면 여러분 공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350곳 정도 됩니다. 350곳.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거요 여러분 죄다 민영화시켜야 돼. 죄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해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이런 짓거리 못해요. 노조와 사장이 담합이 돼서 임금을 올리고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이게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공공기업은 공기업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정부 또 하나의 정부입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공기업의 대표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공공기관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임기가 보존된다니까 떡하니 앉아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퍼주는 거. 열심히 퍼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퍼주는지 보실래요? 적자가 나도 퍼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세요. 지난해 부채 비율이 136.98%입니다. 그런데 2017년 7,307만 원이었던 것을 8,368만 원으로 무려 14.51%를 올렸어요. 아나무인이죠. 내려남불 따로 없습니다. 대한석탄공사요. 자본 잠식됐습니다.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본 잠식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10.69% 올라갔습니다. 2017년에 6,158만 원이 2021년엔 6,8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본 잠식이 됐는데 자본 잠식이라는 건 기업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57.47%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7.92% 올렸어요. 7,349만 원이 7,93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든 자본 장식이 되든 부채가 많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봉 인상 인상 천지예요. 그러니 참 한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절반이에요. 절반. 36개 중에 절반이 벌어서 이자도 못 냅니다.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즈, 한국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SR SR도 있고요.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마사회,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KBS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부발전,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엄청나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이렇게 버젓이 기업이라고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라고. 이거는 그냥 철도공화국, 지역난방공사공화국, 한국전력공화국,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공화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기업의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업의 뜻. 그러니 이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기요금 올라가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뭐 가스요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다 갚아야 돼. 안 되면요. 나라가 갚아줘야 됩니다. 부채요? 여러분 부채 한번 보세요. 이게 공기업 현주소예요. 583조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얼마인가요? 607조 7천억 원입니다. 공기업 부채가 583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동안 말입니다. 제가 부채가 많다 하고 제가 방송으로 엄청나게 조진다는 표현은 뭐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지니까 아니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잖아. 이렇게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잖아.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였어요. 아니 자산 당연히 늘어났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요.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말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올랐잖아요. 그 자산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호도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채거든요.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예요. 자산을 팔아서 부채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팔아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호화청사 팔아라. 팔아야죠. 필요 없어요. 왜 호화청사가 필요합니까? 공기업이.
그런 호화청사 만들어 놓고 결국은 부채 빚만 엄청나게 지고 앞으로 말입니다. 공공기관장도요. 예, 공공기관장도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뭐 국민도 참여하는 예, 그런 기관장 심의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 뻔해 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지는 거. 그만큼 충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참 공기업의 안하무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예, 원칙에서 벗어나고 기본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법치에서도 벗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게 결국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